가짜 성분 논란으로 임상이 중단된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이 논란으로 코롱 티슈지는 상폐 위기에 서 있는데 12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례적으로 인보사의 임상 보류를 해제했다. 이 소식으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긴급 진단해본다. 네, 앞서 시청자가 궁금해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오늘의 종목이었죠. 코오롱 생명과학.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만나는 날이면 이제 한 주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상시험 3상이 이제 미국에서 재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자세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논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일단 그 미국 FDA에서 그 임상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를 했죠. 그래서 관련된 티슈진이야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니까 관계는 없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침부터 상한가 잔량 600만 주를 쌓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FDA에서는 서문으로 공식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슈 부분은 모두 해결됐다, 해소됐다라고 입장 표문을 했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사를 보고서는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궁금한 건 또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미국 FDA의 행동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 신청 자료에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이제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를 취소했는데 미국 FDA에서는 3상을 계속해서 임상을 해라라고 재개 승인을 준 거거든요. 왜 둘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식약청과 미국 FDA는 일단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FDA 내부자도 아니고 식약청 내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FDA가 임상 재개를 승인해 준 데 있어서 FDA 스스로가 코오롱은 가만히 있는데 FDA 스스로가 인보샤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오롱 그룹의 전사적인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나.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 FDA한테 제발 임상만 다시 진행할 수만 있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이제 FDA에서 임상을 재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라라고 한 부분은 FDA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 진행은 한번 해봐. 대신에 결과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니들이 책임진다는 어떤 부분들을 코오롱 니들이 가져라. 그냥 우리는 허가만 연장만 해줄게. 이런 어떤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식약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인보사가 임상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3,500명 정도 임상에 참여하셨던 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식약청,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FDA하고 식약청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대체적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코오롱 입장에서는 식약청을 뚫기보다는 FDA를 먼저 뚫어서 우리나라 내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코오롱 티슈진의 지난 8월에 나왔던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 그 코오롱 티슈진 거래 정지 당했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장 폐지됐던 이유가 인보사 문제였고 인보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지 요건은 해소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하게 됐던 배경,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상장하는 상장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상장 기업으로서 유지되어야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기술 특례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상에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자금적인 어떤 부분에서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일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걸 이제 연구개발비 항목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자산 항목의 유형자산과 더불어서 큰 자산의 양대 축을 자리 잡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편입을 시켜줘서 실제 그 돈을 사라지고 사용하고 없어진 돈을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무형자산에 집어넣음으로써 자기 자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으로 계속 나갔을 때 자기 자본이 잠식돼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을 무형자산에 넣어주고 자산 항목에 넣었는데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그 제약기업들, 바이오기업들은 다 제외시켰죠. 그러면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 상장할 당시에 일단 회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회계상으로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들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전국거래소의 담당자도 아니고요. 네. 이제 회계 조작 논란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FDA에서 삼상 승인을 해줬다라고 해서 거래 정지를 상장 폐지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하겠죠. 네. 구체적으로. 검토는 다시 하되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지금은 드릴 수 없는 건데 코롱생명과 우선 온 입장에서는 강한 환호성과 함께 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 일단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상한가 잔량이 아침부터 600만 주 이상 사이고 점 상한가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환호를 부를 수 있으나 그 기존에 피해 있던 분들 오늘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상한가 잔량이 600만 주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난 그래도 살 거야라고 해서 주문 들어갔을 때 만약에 내게 사진다는 얘기는 체결이 됐다면 내게 체결됐다면 누군가 600만 주 이상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코롱의 인보사 문제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뉴스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노출된 상태.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 아는 사람이 작을 때 그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건 완전히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롱생명과학을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것은 배부른데 밥을 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랑 동일한 수준의 질문이겠죠. 그래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내일 중요한 건 오늘이 아니라 내일 과연 아침에 강하게 붙을 때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 부분은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차분하게 매매하고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분이라면 그냥 관심 끄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환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선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제약바이오가 한번 무너지면 손실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지금 이 현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계속 두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지난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중심 종목은 IT 하드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증권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을 말씀드렸는데 왜 바이오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상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대형주를 제외하고 상장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차지하는 게 IT 쪽이고요. 그다음 많은 종목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특히 바이오는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불안할 때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구조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이 안정적인 매매를 특히 인덱스 매매,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으니까 인덱스형 매매가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수급 구조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개인들 위주의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어떤 동요하게 되는 심리적 어떤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현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 중심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징이 IT 종목과 바이오 종목 양대 개별 종목의 대표적인 축으로서 이 동시에 움직인 적이 없고 항상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가라앉는 현상들인데 지금은 양쪽 다 괜찮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요? 그렇죠. 고객의 자금이 40조 이상 45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자금들이 기관 투자가를 통한 간접 투자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종목들이 자금이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 SDS나 셀트리온처럼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에 포진을
포진돼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따라오는 종목들 중에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장 분위기, 심리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휩쓸리는 어떤 상황은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마지막 멘트가 정말 뇌리 박히네요. 그럼 제약바이오 내에서 최선우주로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길게 투자해 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성학 대표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바이오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종목들과 달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특정한 한두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30% 사겠다라고 하면 한 종목을 30% 사는 것이 아니라 한 10종목, 20종목. 바이오는 그렇게 바이오는요? 예, 바이오는 특히 분산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개별적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잘못될지 모르거든요. 네.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 15,000원 넘어가던 게 그냥 한순간에 6,000원 가버리잖아요. 네. 헬릭스 미스 뭐 20만 원대 있다가 7만 원 오듯이 그런 일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종목도 조금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종목들, 정상적인 흐름들 보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네. 안트로젠, 오늘 38,600원을 오전에 넘어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41,15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42,900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 코어 가격의 역할을 하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52,000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67,600원, 67,600원 도달할 때 매수하시면 74,300원까지 그 가격이 고비고요. 네. 74,300원을 넘어서게 되면 83,7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제가 몇 개 더 준비했었나요? 아미코젠이요.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아침에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대응하고 나서 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가지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를 놓고 본다면 28,900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저 자막은 좀 잘못됐네요. 네, 28,900원까지 네.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첫 번째 안트로젠. 오늘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한 42,900원, 41,150원까지 볼 수 있고요. 만약 42,900원의 가격대도 충분히 돌파가 나와준다면 52,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제넥신인데요. 이제 67,6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잘 통과된다면 한 단계 눈을 높여서 74,3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또 이 가격대도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83,700원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미코젠은 28,9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니 목표가라든가 가격 전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성학 대표와 함께 오늘도 장중일기 나눠봤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파헤쳐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